충청북도 보은군. 오늘의 귀하신 몸은 이곳에 있습니다. 한우 190마리를 키우고 있는 충환님. 아침 7시부터 송아지 밥 주느라 충환님네 가족이 총출동했는데요. 위풍당당한 송아지 엄마. 지방간을 절실하게 치료하고 싶은 59세의 김충환입니다. 피검사를 하라고 해서 한 결과 간 수치가 높다, 간에 불이 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왜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 거는 제가 질문할 생각을 못했어요. 간에 지방이 꼈다라고만 그냥 단순하게 알고 있거든요. 지방간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자면 전체 간세포 중에서 지방을 포함하고 있는 간세포가 5%를 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자, 이게 정상간의 모습입니다. 기본적으로 색깔은 암적색을 띠고 있고 표면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주 매끄럽습니다. 놀랍게도 우리나라 성인 3명 중 1명이 지방간인데요. 자, 이건 지방간의 모습인데요. 지방은 보통 노란색을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이 많이 끼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간 자체가 노랗게 변합니다. 무엇보다도 없던 지방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간의 크기도 조금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지방간은 저는 술 때문에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을 알고 있었는데 저는 술을 안 먹었는데도 지방간이 생겼다고 해서 흔히 지방간은 알코올 섭취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죠. 속 키우느라 술 먹을 시간도 없는 충환님이 왜 지방간일까요? 크게는 알코올성 지방간이 있고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있습니다. 알코올성 지방간은 술을 많이 먹게 되면은 이게 지방간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게 특징입니다. 하지만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도 몸에 과량의 에너지가 들어오고 그것이 적절한 시기에 소화되지 않았을 경우에 지방이 간에 쌓이게 되는 지방간이 생성되게 됩니다. 우리가 섭취한 음식은 포도당으로 전환돼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음식물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남은 포도당은 지방으로 바뀌어 쌓이게 되는데요. 먼저 피부 아래 피하 지방을 만들고요. 남은 지방은 내장 지방이 돼 염증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남은 지방세포는 내장이 아닌 간에 쌓여 지방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과거와 달리 지방간 환자의 94%는 술을 마시지 않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으로 알코올성보다 훨씬 많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간 이식의 주요 원인 중 2번째를 차지합니다. 충환님네 점심 식사. 오늘 메뉴는 짜장, 짬뽕, 탕수육입니다. 송아지를 돌보다 이렇게 축사해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데요.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 좀 남겼습니다. 집에서든 밖에서든 옛날에 아프기 전에는 입맛에 당기면 끝장 봐요. 아까워서 못 남기는 거지. 다 먹는 거지. 탕수육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이제 이거 다 먹어야지. 무조건 다 먹어야 되는 거죠. 많이 먹었죠. 1등은 목살이고요. 2등은 닭도리탕. 밀가루 먹었죠. 빵. 한 10개가 있다 하면은 나는 하나 먹고 식구가 9개 다 먹죠. 빵도 마찬가지예요. 한 6개 사오면은 하나는 내가 먹고 5개는 식구가 먹고. 충환님도 20대까지는 키 170에 50kg대의 모델 뺨치는 몸매였다는데요. 결혼 후 몸무게 역전. 67. 난리 났네. 충환님은요? 90kg가 아니네. 93kg면은 1kg가 빠졌네. 그래도 더 빼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뺄까요? 하지만 마음과 달리 몸은 천근만근. 이상하게 잘 먹고 잘 자는데도 항상 피로합니다. 그게 다 지방간 때문인 것 같아 걱정된다는데요. 사람이 조금 무기력하고 쉽게 피로감을 느껴요. 또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이 체력이 빨리 소진되는 것 같은 느낌? 지방간 때문에 피로를 느끼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대다수의 경우는 무증상이 증상입니다. 보통 피로하다는 것은 워낙에 비특이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지방간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상황에 의해서도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증상을 따지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중요한 것은 증상이 나타나 병원에 가면 이미 늦는다는 것.
지방간을 방치하면 적게는 20%, 많게는 40%까지 지방간염으로 진행되고 간이 딱딱하게 굳는 섬유화와 간경변증 그리고 간암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총아님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간 수치를 보기 위한 혈액 검사는 물론이고 지방간의 진행 정도를 보기 위해 초음파 검사를 실시했는데요. 초음파 촬영을 하면 지방간이 심할수록 간이 하얗게 보입니다. 우선은 일단 결과부터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지방간 정도를 보면은 상, 중, 하로 쳤을 때 상급에 속해요. 상급. 상급이니까 이거 보면은 이게 너무 하얘가지고요. 간에 정상적으로 보여야 될 혈관이 안 보일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중하에서 상급이라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셨죠? 네. 이렇게 하시고. 생각보다 지방간이 심각합니다. 초음파로 봤을 때 건강한 간은 어두운 회색인데요. 종아님의 간은 한눈에 봐도 하얗습니다. 간세포 중 3분의 2 이상이 지방인 중증 지방간. 이 CAP라는 수치가 있는데 CAP가 300 정도면은 상당히 심각한 지방간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번엔 혈액 검사에서 나온 간 수치. 자, 그리고 간 수치가 이렇게 있는데 40을 기준으로 보통 봐요. 네. 그런데 지금 48에 65예요. 네. AST, ALT가. 네. 그렇기 때문에 지방 간염이 같이 있는 거야. 지방 간 플러스 간염이 있는 간염. 거예요. 네. 이 본인의 간을 조직 검사를 딱 해보면요. 네. 염증 세포가 드글드글하게 있을 거예요. 간 수치는 간세포 안에 있는 AST, ALT라고 불리는 효소의 혈중 농도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이 효소들은 원래 간세포 안에 있기 때문에 간 수치가 올라갔다는 것은 간세포가 파괴되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간에 불났다고 해가지고 제가 겁을 엄청 먹었거든요. 간에 불났다는 표현은 염증이 있다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화염할 때 그 염증 있잖아요. 그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유를 하자면. 그래서 본인은 지방간도 있고 네. 간 수치도 높기 때문에 간염도 있고 네. 그걸 지방 간염이라고 하는 거야. 합쳐가지고. 자, 우리가 숫자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9.5라는 수치가 있는데 네. 이게 13 정도가 되면은 간경화라고 얘기해요. 충격입니다. 간 경병증은 상상도 못했는데요. 지금 13은 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간경변증까지는 안 갔지만 간경화까지는 안 갔지만 이게 조금만 넘게 되면은 곧 간경화로 될 거예요. 따라서 이제부터 간 경변증이란 뭘까요? 간 경변증은 한마디로 간이 딱딱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만성 간염이 돼서 이제 간에 어떤 계속 손상이 되게 되면은 그것이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간에 흉터가 지게 됩니다. 근데 보통 흉터가 지게 될 때 우리가 섬유 조직으로 이 흉터가 채워지게 돼요. 보시다시피 일단 색깔도 굉장히 아까보다는 신선치 않다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거칠거칠합니다. 실제로 이게 굉장히 작은 어떤 결절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표현을 하자면 마치 자갈밭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간이 울퉁불퉁하게 변하게 됩니다. 간 경변증으로 이르게 되면은 간암이 발생할 위험도가 급격히 증가를 하고요. 비알코올성 지방간에서도 당연히 간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활습관병, 예전에는 이것을 성인병이라고 했었습니다. 생활습관병 자체가 지방간도 유발할 수가 있고 당뇨도 유발할 수가 있고 그리고 뇌졸중이라든가 심장질환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고혈압 약, 고지혈증 약처럼 지방간을 치료하는 약은 없을까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방간 치료에 입증된 약 자체가 없습니다. 지방간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미국 FDA 허가를 받은 약제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면은 한참 남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서 지방간을 호전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간에서 지방을 빼고 여러분들의 간을 건강하게 만들어드리는 솔루션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속된 말로 간에 기별이 온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간에 기별이 오려면은 지방이 빠지기 시작하는 그 체중 감량의 범위가 자기 체중의 5%를 뺐을 때 얘기해요. 자기 체중의 7%를 빼기 시작하면은 지방도 좋아지고 같이 엉겨 있는 염증 세포도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얼만큼의 속도로 빼야 되느냐? 일주일에 1.5kg 이상을 빼는 건 오히려 더 간을 나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먹는 습관에서 하루에 500칼로리 정도를 적게 먹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구내식당 식판에 나오는 한 끼 식사가 보통 700에서 800칼로리입니다. 여기서 하루에 500칼로리를 줄이려면 간식은 끊고
몇 끼 밥을 3분의 1 남기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요 밥 한 공기가 대략 300칼로리 정도예요. 300칼로리.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다 300칼로리를 계산해서 맞춘 거고요. 고기잖아요. 이게 100g 정도 돼요. 100g 정도 되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2조각인데 실제로 이거 굽다 보면은 수분이 빠지기 때문에 맞아요. 별로 양이. 먹지도 않았는데 네. 벌써 이렇게 먹은 것 같은 거예요. 치킨 이 2조각이 또 300칼로리예요. 2조각이. 햄버거는 이 정도 반 개인데 빅맥버거로 먹으면은 더 적게 먹어야겠죠. 300칼로리에 해당하는 음식의 양은 대략 이만큼입니다. 소고기, 삼겹살, 만두, 김치전, 피자, 짜장면, 치킨, 고구마, 햄버거. 생각보다 양이 적죠. 기본적으로 운동선수가 아닌 다음에야 오로지 운동만을 통해서 체중 감량을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음식이 생각외로 칼로리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방간 환자의 80% 정도는 대부분 비만합니다. 하지만 20% 정도 같은 경우는 비만하지 않고도 지방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무게라는 것은 지방과 근육이 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근육량이 부족하게 되면 지방안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전체 지방안 환자의 20% 정도는 이런 마른 지방간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진성님 지금 드신 건 뭐예요? 아, 네. 그냥 간에 좋다는 건강식품 좀 먹고 있습니다. 요거를 먹음으로 인해서 조금은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냥 먹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간 영양제가 정말 효과가 있나요? 세모입니다. 지방간 자체를 좋아지게 하는 효과는 없고요. 다만 우리가 간 수치가 높아지게 되면은 그것이 간 세포가 손상을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이때 간 세포의 재생이라든가 회복을 돕는 간접적인 역할을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지방간을 좋게 하는 효과는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다이어트라고 얘기하면은 체중 감량이랑 동일한 용어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이어트는 원래 뜻이 식단이란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식단을 잘 챙겨 먹는 것, 즉 건강하게 먹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운동을 곁들여 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어떤 생활 습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육을 키우려면 첫 번째, 일단은 운동을 해야겠죠. 두 번째, 운동을 한 다음에 근육이 자랄 수 있게끔 단백질을 먹어줘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육이 성장하는 과정은 운동을 하잖아요. 뭘 들거나 하면은 근육에 미세한 상처가 나요. 상처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근육이 크는 거예요. 그런데 상처가 났는데 원료가 있어야 공장이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원료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있는 근육만 깎아먹는 거야. 따라서 잘 드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통곡물을 먹는 경우, 즉 정제 탄수화물을 적게 먹는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생선 같은 거를 많이 먹게 됩니다. 생선 같은 걸 많이 먹음으로써 이제 좋은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고요. 지중해 식사의 가장 큰 특징은 좋은 지방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불포화 지방산, 올리브유라든가 생선으로부터 통해 얻을 수 있는 좋은 지방을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혈관 건강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롭다는 것입니다. 간에 낀 지방을 없애기 위해 앉아서도 누워서도 할 수 있는 관절에 부담 없는 운동을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의 근력을 한번 평가해 볼 거예요. 한발서기를 할 거예요. 한발서기를 할 건데 무릎이 고관절 높이까지 올라가야 돼요. 자, 들게 되면 어디예요? 엉덩이, 허벅지, 다리, 복부 이런 쪽에 힘이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눈을 감고 몇 초 동안 버틸 수 있는지를 체크할 거예요. 자, 들고요. 시작. 하나, 둘, 셋, 저도 해봐야겠는데요. 넷. 자, 반대쪽 다리도 한번 버텨볼게요. 왼발 들어주십시오. 자, 왼발 들고 하나, 둘, 아이고 셋, 아이고. 넷, 다섯. 눈 감으셔야 돼요. 여섯. 눈 감아야 돼요. 눈 감으면 균형 잡기가 더 힘들긴 여섯, 하죠. 아홉. 네. 이게 먼저 30초를 버티게 되면은 20대. 그다음에 25초 버티면 30대. 그리고 20초를 버티면 40대. 그다음에 15초면 50대. 그리고 10초 이하면은 60대입니다. 그래서 무릎이 고관절 위치까지 올라와서 버틸 수 있도록 연습을 하루에 꼭 5번씩 하셔야 됩니다.
유산소 운동 자체는 체지방을 감소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인데요. 그러면은 유산소 운동은 지방간 운동에 있어서 매우 필요한 도구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근력 운동을 왜 해야 되냐?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근육량이 증가하죠. 그러면 기초대사율도 늘어나게 됩니다. 근육량이 있는 상태에서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큰 지방 연소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솔루션 17일째 되는 날, 충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남편분은 송아지 젖을 먹이고 계시네요. 충환님은 어디 계세요? 아, 충환님은 축사에서 한 발로 서서 버티기 운동 중이시네요. 한 발로는 몇 초도 서 있지 못했는데 그새 다리에 근력이 많이 생긴 것 같은데요. 5초 안에 쓰러지고 그랬는데 좀 하다 보니까 늘었어요. 많이 늘었어요. 많이 가야 9초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거의 한 40초? 그렇게까지 가요. 와인 오프너? 이거? 하나, 둘. 당신 또 같이 해봐, 여보. 와인 오프너 운동은 근력을 키우고 전신의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는데요. 중증 지방간에 간 경변증, 경고까지 받은 충환님, 열심히 솔루션을 실천 중입니다. 5, 6, 7, 8. 무릎에 무리를 주지 않는 운동들 덕분에 오히려 무릎 통증도 완화됐다고 하네요. 지방 간을 없애버려야 되잖아. 지방을 없애야 되니까 청소하려면 열심히 해야 돼요. 날마다 몸무게 확인은 기본. 얼마나 빠졌을까? 와, 90kg네. 3kg 빠졌네. 와, 오, 많이 빠졌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 예전엔 축사에서 일하다 기름지고 달고 짠 배달 음식을 주로 시켜 먹었었는데요. 2분의 1 공기. 요새는 무조건 집밥입니다. 남편분은 푸짐하게, 중환님은 접시에 소량만 따로 담아 드신다네요. 야채를 오래 씹으면 한 접시만 먹어도 배가 불러요. 포만감을 느끼고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 채소를 먼저 먹는 채소 먼저 식사법을 실천 중인데요. 그냥 있을 때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많이 갖다 먹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딱 제가 먹을 것만 먹다 보니까 포만감이 느낄 수 있을 만큼 제가 먹고 마지막에 탄수화물 밥을 먹는데 다른 거 먹어서 배가 부르면 탄수화물을 덜 먹게 되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바나나 하루 식사량과 운동량을 일기장에 쓰는 것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20회 사진으로 다 찍어서 요렇게 하나하나 적어가면서 먹고 있어요. 결과가 살짝 기대되는데요. 고생 많이 하셨고요. 노력 많이 하신 거 대단하십니다. 이 짧은 시기에 거의 한 4kg를 빼셨잖아요. 골격근량은 400g이 늘긴 했는데 중요한 거는 체지방률 자체가 많이 빠졌습니다. 제 간 상태가 좀 호전이 됐나요? 일단 위에 있는 게 녹색이 CAP라는 점수예요. 네. 이게 우리가 얘기하면 지방간이 심하다는 네. 건데요. 지금 263으로 한 40 정도가 좋아졌어요. 오, 노력한 보람이 있습니다. CAP가 302에서 263으로 뚝 떨어졌네요. 이게 심하다고 쳤으면 이건 중간 단계. 상중하에서 상급에서 중급으로 좋아진 거고요. 초음파에서 하얗게 보이던 간이 회색에 가까워진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 경화를 나타내는 이 지표가 보통 이게 11 정도 또는 이제 보고에 따라서는 13 정도가 높으면 이제 간 경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9.5면 이제 거의 근접해 있는 거죠. 이제 그것도 확실히 후퇴를 했습니다. 9.5에서 8.3. 확실히 많은 오늘은 경우에는 할게요. 이제 약을 처방하게 되죠. 네. 간을 건강하게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눈물 날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신청을 안 했다면 간 경변으로 갔을 것 같은? 갔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마침 이거를 알게 돼서 이거를 신청을 해서 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너무나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 다시 태어난 그런 느낌? 그런 것 같아요.